자, 여기는 이제 후지 품종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과일이 지금 부패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과심곰팡이병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과심곰팡이병, 뭐 금년뿐만이 아니고 매년 과심곰팡이병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금년에는 그 발생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뭐 개화기 때 기상 여건이 워낙 좋았고, 단지 이제 과심곰팡이가 발생된 요인은 개화기 때 비가 한 2, 3일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 때문에 지금 과심곰팡이가 금년에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상당히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약하게 과심곰팡이병에 감염이 되면 과일이 착색이 빨리 되죠. 줄무늬도 예쁘게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뭐 품종에 관계없이 착색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과일들은 과심곰팡이병으로 의심을 하고, 그런 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서 추후에 판매했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갈반병이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반병이 금년에 6월 중순, 상중순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과원도 뭐 1차 석회보로덱은 살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후지 과원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지금 2차 그 갈반병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마가 여기 우리 남부지방은 이제 장마, 뭐 소나기는 자주 내리고 있지만 장마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갈반병이 이제 2차 병증이 보이기 시작하면 화학농약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그래서 석회보로덱을 한 번 더 살포를 해서 갈반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이 석회보로덱 살포할 때 탄산칼슘을 혼용을 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탄산칼슘을 지금 이 시기에 살포를 해주면 일소 피해 예방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갈반병이 발생된 과원 같은 경우는 갈반병 균사체나 포자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판매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석회보로덱하고 탄산칼슘을 같이 혼용하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제 고착제죠. 고착제를 사용해서 이 탄산칼슘을 살포를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과일 표면은 탄산칼슘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꼭지 부분에 하얗게 남게 되죠. 그리고 이 탄산칼슘을 너무 고농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착색이 어둡게 됩니다. 착색이 어둡게 되면서 당도도 저하되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탄산칼슘을 혼용해서 살포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우리 농산물 소비하는 형태를 보면은 1차는 눈으로 먼저 보고 결정을 하죠, 구매 여부를. 근데 똑같은 사과인데 어떤 농장 거는 아주 밝고 예쁘게 색이 났는데 어떤 농장은 어둡고 조금 거무튀튀한 이렇게 착색이 되면 과연 그거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까? 특히 직거래를 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절대로 이 탄산칼슘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산자가 이거는 농약이 아니고 뭐 칼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받아들이는 거는 전부 농약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탄산칼슘 사용하실 때에는 조금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고온기가 지속이 되고 또 이제 일조 조건이 강해지면 이제 일소 피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일소 피해는 사실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노출된 과일들이 일소 피해를 받아서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요인을 발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소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들 좀 신경들을 쓰고 계시는데요. 우리 생산자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일소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소 피해 원인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기상여건, 즉 강한 일조, 고온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일소 피해는 30으로 봐요. 기상여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은 30%고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원주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엽하기 전에 일소 피해 발생되는 거, 그런 과일들을 보면은, 자, 지금 여기에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과 2개가 있는데, 자, 이쪽에 있는 과일은 요 화탁 부분이, 꽃받침 부분이 땅을 보고 있죠. 근데 이 과일은 지금 옆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과일은 지금 햇빛에 노출이 돼 있죠. 지금 완전히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과일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일들은 아무리 강한 일사 조건, 고온이 와도 이런 과일들은 일소 피해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으로 달렸거나 또는 뭐 당과지에 착과시켜가지고 거꾸로 달린 과일들, 이런 것들은 80, 90%는 일소 피해를 받게 돼요. 즉, 일소 피해의 가장 큰 요인은 적과할 때 어떤 과일을 남기고 적과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소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일소 피해를 안 받는 과일이 있고 일소 피해를 쉽게 받는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소 피해는 기상 요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주들이 적과를 할 때 어떤 과일을 남기고 적과를 했느냐, 이게 가장 주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라도 적과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과 남겨야 할 과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일소 피해 경감시키려면 뭐 탄산칼슘 쓰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액상으로 된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사용하시면 아마 일소 피해는 조금 더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하되 가급적이면 흔적이 안 남는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